빚 안 갚아도 된다는 정부.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에서 한결같이 추진한 부채 탕감 정책.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들도 아주 화려해요. 약자를 위하는 척, 새 시작을 응원하는 척,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척, 사실은 세금 쏟아붓는 거면서 자기들이 갚아주는 척. 아주 위선의 총집합 세트인 만큼 현대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도약 기금도 빚 갚아주는 대상의 범위와 규모 면에서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급진성을 보여주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권자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안기면서 헐값에 빚을 사들이고 채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서 그 빚을 아예 안 갚아도 되게 만드는 이 미친 구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념은 거의 물티슈 한 장만도 못한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200억을 탈세했다는 보도가 나면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저런 거액을 국가한테 강탈당해야 하는 거지? 이런 반응 대신에 저리 큰 돈을 국가 공동체에 환원하지 않고 혼자 해먹으려는 저 도둑놈 심보 좀 봐라, 이런 비난이 앞서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3대 메가를 치겠다, 광역 급행철도와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5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류의 거대 프로젝트를 내세우면 그게 좋고 나쁘고 쓸모있고 쓸모없고를 떠나서 다 우리 국민들의 돈을 쓸어 담아서 추진하는 거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만약 그 돈을 개인과 기업에게서 안 뺏어갔으면 민간 차원에서 훨씬 더 똘똘하게 투자가 되고 소비가 됐을 것인데 말이죠. 자기 한 표로 대통령을 옹립하고 국회의원을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작 그 한 표짜리 참정권이 훼손된 거에는 격분하면서 정작 그 당선된 정치인이 언제든 어떤 새로운 정책과 법으로든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는 분노하기는커녕 별 관심도 없죠. 재선거? 그거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들이 사비 털어서 진행하는 건가요?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네 살림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팍팍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부채 탕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데 있지 않고 성실히 갚아나간 다른 채무자들을 차별한다는 데 있지 않아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예요. 나의 것과 너의 것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해하지 않고 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사회 신뢰의 필수 요소기도 하지만 그냥 인권 그 자체이기도 해요. 하물며 어린이들의 단순한 놀이조차 나의 것과 너의 것에 대한 존중 없이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없어요. 돈을 빌렸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갚아 나가야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모두가 동의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상식이 국가와 집단의 영역으로 가면 완전히 무너져요.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집단주의 DNA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거나 하는 게 잘못됐다면 정부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타인의 빚을 갚아주거나 돈을 받을 권리를 파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언어에 따르면 국가란 개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통해서 수립한 거고 개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국가는 국민들이 개인으로서 전에 지녔던 권리 이외에는 어떤 권리도 가질 수가 없죠. 개인이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권리를 어떻게 정부에 위임을 해요?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수립했다는 건 국민들이 자신이 원래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권리 중 일부를 이양했다는 거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권한을 국가에 부여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국가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온다거나 자연적으로 그냥 신성하게 존재하는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해야 국가는 개인이 행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약속을 무시하고 채권을 무시하고 재산권을 파괴할 권한 따위 국가에게 있을 리 없죠. 개인이 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을 의무가 없고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국가가 간섭해서 그 빚을 처리해야 할 필요와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에게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과 정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국가는 대체 무슨 명분으로 무슨 기준으로 간섭해서 그 빚을 갚으려는 거냐고요. 국가는 절대로 개인보다 클 수 없다니까요. 신이 아니라니까 국가는. 우리 좀 민감해집시다. 이제 내 돈 단 몇 푼이라도 손해보면 화를 길길이 내는 사람들이 남의 돈이라고 SK 삼성 돈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사회에 환원되는 모습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약탈당하는 소식을 듣고도 날씨 예보 보는 것 같은 평온함이 나오는 거, 이거 정상 아니에요. 순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재산이 많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겼다는 방증이지 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독식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정부가 그들이 부를 일궈내는 걸 도와주지 않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 꼭 있겠지만 정부가 그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은 이상해야 그들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강탈당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재산권을 걸레짝처럼 여기는 데는 보수 진보 정권 따로 없고 정치인과 대중의 수준이 똑같아요. 자본주의의 핵심 열쇠이자 인권의 알파와 오메가인 재산권, 그냥 우리가 겁나게 예민해지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권 개념은 한여름 땡볕에 스크류바 마냥 살살 녹아내릴 거예요.